부시알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두 가지 등록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다뤄드린다고 했는데,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올려드리는 게 좀 늦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뤄드렸던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 조건에서 기준시가 9억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 기준시가 9억 이하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하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요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 이하 조건인지 초과가 되는지 그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매년 4월 말 한 4월 30일 정도 결정돼서 공시가 됩니다. 이 내용을 다뤄드릴 때 2주택 이상 만약에 전세를 놓을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전세를 놓더라도 간주임대료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그 해당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소형주택은 개정된 내용으로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증금 합산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해당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청취자분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23제곱미터고 오피스텔 1개고 시세가 지금 5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용 면적 17제곱미터 소형주택 시세 7천짜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용 면적 83제곱미터 시세 2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1개 있고 총 3채의 주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 없다는 게 맞나요? 하는 지금 질의 내용인데요. 질의 내용으로 보면은 3주택 조건에 해당이 되고 간주임대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볼 때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도 만족하고 지금 조건으로 볼 때 기준시가 2억 이하 조건을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분은 간주임대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이제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체크해야 할 내용이 있죠. 모두 전세를 놓았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도 해당이 되고 소득세 신고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관련 내용은 제가 여기 영상에 다뤄놨으니까 해당 내용 보시면 좀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미등록 가산세 관련 내용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임대소득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 0.2%가 부과된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 한번 미등록 가산세는 1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미등록 가산세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많이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장 조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좀 귀찮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내용은 제가 별도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소득세 신고 관련된 내용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이 되시면은 등록을 하시라는 겁니다. 미등록 가산세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이전 시간에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련된 내용 다뤄드리면서 이 내용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등록 방법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좀 다뤄드렸었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미등록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본 공제율이 일단 달리 적용이 되고요. 주택임대소득 연간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공제되는 기본 금액이 있습니다.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400만 원이 공제가 되고 미등록일 경우에는 2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8년 장기로 하느냐 4년 단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세 또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내용을 좀 다뤄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미등록 가산세를 내고 안 내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까지 하지 않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합쳐져서 한꺼번에 날라온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바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 좀 기간이 늦춰져서 오게 되면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계속 가중이 돼서 날라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되면은 꼭 등록을 하시라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신고를 해야 될 거라면은 미등록 가산세까지 함께 두드려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방법은 두 가지 등록 방법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등록 방법으로 등록을 하시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같은 경우는 2번의 방법으로 해야지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그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큰 기준, 큰 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각종 혜택을 위해서는 2번의 방법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큰 혜택도 없고 그리고 임대 의무기간 이런 거 종속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는 등록 방법은 1번의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된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다뤄드렸고요. 이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케이스별로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법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좀 세금 혜택이 있죠. 취득세 감면부터 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 방법이라는 거는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같이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의 방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은 공시지가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하더라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은 1번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나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가져갈 생각은 없고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또 2번의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2번의 방법이 아닌 1번의 방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보고요.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매도 조건이지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지만은 이렇게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합산 배제가 되고 종부세를 안 내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든가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혜택은 있지만은 나는 임대 의무기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빨리 처분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이번의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고 1번의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몇 가지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된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질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몇몇 청취자님들이 올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도 해드릴 겸해서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가구 2주택인데 한 가구는 실거주 중이고요. 나머지 한 가구는 지금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1억 5천 선이라고 하고 물론 조정 대상 지역 아닌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의 조건으로 보면은 2주택 조건으로 지금 월세를 받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만약에 이 조건일 경우에는 등록 안 할 때는 미등록 가산세 12,720원 정도가 나옵니다.
뭐 이 정도 금액쯤이야 하고 등록을 안 해도 크게 뭐 불이익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등록을 안 하고 나서 또 소득세 신고까지 안 하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등록 가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신고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둘 중에 하나 등록을 하시는 게 지금 유리할 거라는 거고요. 1번의 방법으로 등록하게 되면은 뭐 임대 의무기간 이런 것도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장기로 가져갈 계획이 없고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도하실 계획이 있다면은 1번의 방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유불리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별도 영상 다뤄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내용 확인하시면은 나중에 상황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네요. 직장 퇴직 후 연금 소득자입니다. 시골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비워두면 상할까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원에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금 집 한 채가 있고 전체 지금 두 채입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하고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지리자님이 상속받은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넣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뭐 상속주택이 됐건 2주택 조건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록할 경우에는 상기 조건에서 연간 임대소득 360만원에 해당하고요. 여기 0.2%를 하게 되면은 7,200원 정도 미등록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의 요지는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리자님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월 임대료 30만원 조건상 면세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금전적인 불이익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이 영상에 별도로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신고 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또 귀찮은 일이 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실제로 과세당국에서 30만원을 진짜 받는지 아니면 60만원을 100만원을 받고 3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아마 소명하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날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뭐 소명한다고 막 이거 실제로 이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증명을 해야겠죠.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는 귀찮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불이익이 없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고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내용을 짚어볼 내용은 상속주택인데요.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1번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관련해서 이게 더 크다. 이럴 경우에는 2번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 건물 1주택 보유자입니다. 3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층은 원룸 형태로 각각 각 층별로 4가구씩 총 1, 2층 8가구가 있다는 거고요. 3층은 직접 거주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세 4곳에서 월 20만원씩 지금 받고 있고요. 내용으로 볼 때 일부 공실이 있는 듯 하고요. 이제 보증금은 뭐 200만원 지금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조건에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의 조건상 우리 청취자님은 1주택 조건에 해당하고요. 제가 이거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렸죠. 1주택 경우에 기준시가 9억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지만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해당 주택을 장기로 가져가실 계획이라면은 2번의 방법이 유리하겠고요. 아니면은 1주택 조건으로 조만간 매도 계획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1번의 방법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하리라 봅니다. 다가구 주택, 거주주택 비과세라든가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그리고 재산세 감면 조건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내용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또 문의드립니다. 이것도 다가구 주택도 관련된 내용이네요. 기존에 있던 다가구 주택인데 3년 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공동지분 반반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층 상가에 대해서는 월세만 세금 신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경우는 상가주택에 해당이 되겠네요. 2층은 근생이지만 일단 주거로 변경하여 월세를 받고 있고 3에서 5층도 원룸과 그리고 어머니와 본인 주거용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의 주신 청취자님은 다른 곳에 또 집이 있고 2주택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는지 이제 문의드린다는 내용이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1주택자,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라고 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모든 원룸을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전입신고한 사람만 신고해야 되는지 이제 이 내용을 질문을 주신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등록 신고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굳이 어차피 신고할 거면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맞고요. 따로따로 한다고 해서 절대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실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 시가가 9억 이하인지 9억 초과인지 여부를 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기준 시가 9억 이하일 경우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1주택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준시가 9억 이하래도 질의 주신 우리 청취자님은 2주택 조건에 해당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기준시가 9억 초과가 넘어갈 경우에는 어머니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물론 청취자님도 2주택자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질의조건상 모두 6억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볼 때는 어머님은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우리 질의자님은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왜?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질문 중에 일시적 2주택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이 다가구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시라면은 절대 2번으로 등록하시면 안 되고 1번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일단 세금 혜택 같은 거 좀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속주택을 어떻게 상속받았느냐에 따라서 상속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이 내용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하는 거랑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 계산하는 거랑 좀 방식이 틀립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어머님하고 그리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하고 지금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는 주택수가 합산돼서 2주택 조건에 해당하지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된 주택수 계산은 동일 세대라 하더라도 부부간의 주택수만 합산이 되고 부모하고 자녀가 각각 주택이 있고 동일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관련해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이렇게 등록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혜택 관련된 조건을 내 경우에 맞춰서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판단이 된 경우에 1번이나 2번 방법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그리고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를 할 거라면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등록을 하시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면은 등록을 하시라는 거 제가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1번 방법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임대 의무 기간에 제한도 받지 않고요. 어차피 미등록 가산세를 내야 된다면은 1번 방법으로 등록을 해서 미등록 가산세도 내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케이스별 등록 방법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알람 부탁드리고요. 부살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